안녕하세요. 미국 뉴욕 변호사 성선재입니다. 오늘은 바로 엊그저께 있었던 국회의원 총선거 결과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을 포함한 범야권이 무려 192석에 그리고 국민의힘이 108석이죠. 자, 이 선거 결과에 대해서 국민의힘의 패배의 원인 그리고 이 선거를 어떻게 볼 것인가 우리 다 같이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국민의힘에서는 그동안 정권 심판이 아니라 야당 심판을 해서 야당의 대표인 이재명 대표와 조국 그래서 2조 심판, 범죄자 이런 얘기를 많이 했었습니다만 국민들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는 것 같습니다. 즉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정권 심판이었고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신임 투표였습니다. 국민의힘의 후보는 254명이 아니라 단 한 명이었습니다. 누굽니까? 윤석열 대통령이었습니다. 그러니까 개개인의 후보들의 인물과 공약과 국민의힘의 정책은 국민들에게 귀에 들어오지 않았습니다. 눈에 보이지 않았습니다. 보인 것은 오로지 윤석열 대통령의 오만과 독선이었습니다. 그래서 이번 선거를 두고요. 조선일보가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분노가 도덕을 이겼다. 그런데 지금 말하는 것처럼 윤석열 대통령의 오만과 독선에 대한 국민들의 평가였다. 국민들의 심판이었다 했는데 후보들 개개인의 문제를 보면 야당인 민주당이나 조국혁신당이나 다른 곳에 후보들에 대한 문제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사실 후보에 대한 문제는 50% 100%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공천 과정에 대한 문제도 50% 100%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더 큰 것은 집권 여당에 대한 대통령의 통치 스타일, 국정 스타일에 대한 국민들의 평가라고 할 수 있겠죠. 만약에 이것이 내각제였으면 정권이 교체됐겠죠. 그러나 우리는 대통령제를 취하고 있기 때문에 이것도 국민의 뜻이고 국회 구성을 이렇게 국민들이 해준 것이죠. 대통령의 임기가 3년 넘게 남아 있습니다. 이 시간 동안 야당과 함께 협력해서 협치, 소통을 하면서 해야 되는데 과연 그렇게 할 수 있을지는 조금 더 이따 살펴보고요. 우리가 이번 선거에 있어서 많은 분들이 권위주의에 대한 분노가 이념과 도덕을 다 삼켰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그러면 이것이 우리만 해당하는 것인가 아니면 다른 나라에서도 그렇게 하는 것인가 실제는 말이에요. 이 분노가 도덕을 이기고 이 무능에 대한 심판을 하는 것은 세계적인 추세입니다. 분노 투표는 세계적인 추세입니다. 과거에는 이념, 보수, 진보 이런 네이밍에 의해서 자기가 어떠한 소신과 어떠한 가치관을 가지고 있으니까 나는 진보 쪽에 투표를 하고 보수 쪽에 투표하고 이념에 의해서 만들어진 진보나 보수라고 하는 것이 공약으로 이렇게 만들어졌습니다. 그리고 정책으로 만들어졌습니다. 그리고 인물이 도덕적으로 훌륭한 자질을 가지고 있다 이런 얘기를 했었는데요. 그런데 이런 것은 미디어가 발달하기 전에는 아주 언론이 굉장히 제한돼 있었죠. 그렇기 때문에 언론을 통제하고 또한 내보내는 홍보나 이런 것도 일방적으로 할 수 있었습니다. 그 시대에는 바로 도덕이나 이런 부분에 있어서 큰 문제가 된다고 하는 것도 막을 수가 있었죠. 그러나 현재 1인 미디어 시대가 되고 미디어가 굉장히 다 매체로서 자유로운 시대에 있어서는 이것이 현실적으로 불가능합니다. 언론과 자금을 완전히 통제하고 있다 하더라도 아주 쉽게 다른 루트로 그 사람의 비리라든지 도덕적인 하자, 흠결 이런 것을 알 수 있는 시대가 되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완벽한 사람은 없다 또한 뿐만 아니라 도덕적으로 흠결이 있다 하더라도 능력이 있고 그렇다면 크게 문제가 없다. 우리는 도덕적으로 완벽한 집 안에서 사생활 아니면 그 사람의 금욕주의적인 모습, 성자 같은 모습을 원하는 것이 아니다. 왜? 현실의 세계는 성자가 살아가는 곳이 아니기 때문에 성직자를 뽑는 것이 아니다. 이런 얘기들을 주로 많이 하죠. 대신 유권자가 내가 존중받는다. 내 뜻이 반영이 된다. 다르게 얘기하면 소통이라고 얘기할 수 있겠죠. 이것이 굉장히 중요한 것인데 능력이 조금 처진다, 무능하다 하더라도 소통을 잘한다. 이렇게 인식이 되면 보통 선거에서 현직도 이기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우리가 가장 그것을 대표적으로 볼 수 있는 게 미국의 오바마 전 대통령을 얘기합니다. 오바마 대통령 당시에 미국의 경제나 외교 정책은 굉장히 크게 실패했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바마 대통령은 소통의 달인이라고 했습니다. 다른 사람과 공감을 하고 같이 움직여주고 이러한 부분들 때문에 오바마 대통령을 보고는 오만하다, 독선이다 이런 말을 잘 하지 않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 가지 문제가 거기에서도 있었지만 그런 문제들이 부각되지 않았었습니다. 그런데 반대로 말이죠. 미국이나 유럽에 있어서 과거에도 그런 대통령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존 F 케네디 대통령이나 레이건 대통령이나 처칠 수상이나 이런 사람들도 개인의 사생활이나 도덕적인 부분, 그리고 후보들로 나왔던 사람들도 그런 부분들이 많이 있었지만 그 당시에는 그런 부분들이 굉장히 커버업이 많이 됐습니다. 그런데 지금의 세상은 그렇지 않죠. 이런 것들이 많이 알려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아시다시피 프랑스의 지금 마크롱 대통령도 굉장히 사생활적인 측면으로 봤을 때는 이 정형화된 그런 부부 생활이 아니라고 하는 이런 부분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것들은 그 사람의 능력에 있어서 크게 문제가 없다고 봤습니다. 대신 마크롱 대통령은 국민들과 직접 소통을 잘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대통령을 한 번 했고요. 두 번째도 재선이 됐습니다. 그런데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오만과 독선, 영국의 소설가죠. 제인 오스틴이 오만과 편견이라는 소설을 썼습니다. 거기서 이제 본따서 오만과 독선이라고 하고 있는데 그것은 또 다른 한편으로 말하면 내 말을 무시하고 내 뜻을 무시하는 거네. 내 의사를 반영하지 않는 거네. 나를 가르치려고 하네. 자, 누가 범죄자고 누가 어떤 것을 하고 있는지는 국민들이 다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거보다 더 중요하다고 하는 것은 바로 우리 사회가 이런 권위주의에 대한 분노가 더욱더 중요하다 이렇게 보고 있다 이거죠. 이 분노가 도덕보다 더 중요하다 이렇게 봤기 때문에 대통령과 국민의힘은 범죄자이기 때문에 야당 지도자도 만나지 않겠다. 그리고 저 사람들은 깜빵에 갈 사람이기 때문에 국회의원 자질이 없다. 근데 그거에 대한 판단은 법치주의에 의해서 만약에 대법원에서 확정 판결이 되면 국회의원을 하고 있는 동안에도 당연히 의원직을 상실하고요. 교도소에 가게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것을 알고도 국민들이 선택을 한다고 했을 때는 그 도덕에 대한 판단을 왜 네가 하냐? 그거는 우리가 하는 건데 이렇게 이제 보는 거죠. 이런 것을 이제 조금 더 넓게 나가서 보면은 우리 사회가 과거에는 여러분 잘 아시다시피 박정희, 전두환 대통령까지 이때에 있어서는 권위주의가 어느 정도 먹혔죠. 자, 지도자는 강인해야 된다. 경제 성장을 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어느 정도는 단합된 모습을 보여야 되고 강한 모습, 이것을 다른 면으로 해서는 약간 권위주의적인 이런 부분도 용인하는 거였지만 우리가 민주화된 이후에는 그렇지 않습니다. 이런 경우에 있어서는 국민들이 제일 싫어하는 것이 권위주의입니다. 발전하지 못한다 해도 같이 가는 것이 중요하다. 내 말을 들어주는 것, 공감하는 게 중요한데 자, 최근에 있었던 우리 이 국회의원 선거에서 나타난 것을 보고 한국 사회가 어떻게 변화해 가느냐 이거에 대해서 정부에 대한 분노, 후보의 도덕성 문제는 중요하지 않다. 정부에 대한 분노가 중요하다. 이런 것을 이제 표출을 했는데 조선일보의 그 칼럼에서 아예 대놓고 공개적으로 얘기했습니다. 선거의 모든 문제의 시작과 끝은 윤 대통령 부부에 있다. 그 이전에는 사실 그것보다는 국민들을 계몽하려고 하는 차원에서 범죄자라고 하는 것을 집중적으로 부각을 했었는데요. 이렇게 하고 난 다음에 있어서 지금 양상훈 칼럼에서 아주 대놓고 썼습니다. 윤 대통령 부부가 바로 모든 문제의 시작과 끝이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즉 그렇게 하면서 이제 태도의 변화, 태도의 전환을 요구하고 있는데 이것이 과연 될지 안 될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분노와 도덕 중에서 어느 것이 더 중요하냐. 자, 우리 사회는 말이죠. 이게 점점 더 도덕을 판단하는 것은 바로 그것이 법적으로 결정이 되었을 때 그거에 대해서는 우리가 법치주의에 의해서 민주주의에서도 당연히 법치주의가 중요한 부분이죠. 받아들일 수 있는 겁니다. 그런데 그 이전의 평가는 국민들이 하는 거고 개개의 후보의 도덕적인 부분, 논란이 되는 부분들에 있어서는 이번에도 국민 여러분들께서 판단을 하면서 자, 아주 크게 논란이 됐던 일부 후보는 낙선을 했습니다. 아주 유력한 지역에서도요. 그리고 일부 후보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당선이 됐습니다. 그거는 민주당 후보뿐만 아니라 국민의힘 후보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런 것들이 이루어졌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용인할 수 있을 정도냐, 그리고 그게 크게 상식적으로 그것이 받아들여질 수 있고 이 정도라고 보느냐, 이렇게 판단이 됐다라고 하면 거기에서 그러한 논란, 도덕적인 논란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당선이 되고요. 그렇지 않다라고 하는 데 있어서는 많은 국민이 유권자가 투표장에 가지 않거나 또 투표장에 가서도 이번에 보니까 기권이 굉장히 많아졌습니다. 그래서 표 차이가 적어지거나 당선이 되더라도 아주 근소한 차이로 당선이 되고 이렇게 했습니다. 그런데 그것도 전체에 있어서 일부입니다. 과거의 선거에 있어서는 주요 후보에 한두 명이 막말을 하거나 아니면 어떤 도덕적인 큰 하자가 발생하면 그것이 선거 전체 판세에 영향을 많이 미쳤습니다. 그러나 이번에는 보니까요.
즉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분노, 바꾸지 않는 태도, 이 분노가 더 크기 때문에 어떤 것이 더 나쁘냐 이걸 선택한 것이지 어떤 것이 더 좋은 거냐 이렇게 해서 판단하지 않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분노 투표는 앞으로도 계속 될 수 있고 다음에 지방선거, 다음 대통령 선거도 마찬가지입니다. 서로가 더 누가 잘하느냐 이거보다도 누가 더 못하냐 이런 것을 판단하는 것이 이제 선거라고 할 수 있겠죠. 그래서 이러한 국민들은 이번에 표로서 심판을 했습니다. 자, 경제 정책 뭐 이런 것을 무능한 거 이런 것도 각계 부분도 다 고려가 되겠습니다만 그것을 아우르는 더 큰 차원에 있어서 권위주의, 즉 국민을 무시하는 것을 굉장히 싫어했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국민의힘의 한동훈 비상대책위원장이 선거 전략을 어떻게 하고 야당의 대표들을 깜빵에 보내야 된다, 범죄자하고는 마주할 수 없다 뭐 이런 얘기를 다 했지만 국민들이 그런 거에 귀담아 듣지 않았습니다. 물론 그렇다고 해서 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야당 대표나 또 일부 후보들의 그런 도덕적인 심각한 결함이 있는 부분이 그것이 면죄부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만 그것보다 더 큰 차원에서 분노였다. 즉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분노가 이 108을 만들었다 이렇게 봅니다. 그런데도요 일부의 언론에서는 지금도 낙동강 벨트는 지켰다. 서울에서 지난번 21대 총선보다 그래도 더 의석을 더 많이 넓혀서 한강벨트로 지켜냈다. 뭐 이런 얘기들을 또 하고 있습니다. 아직도 국민들의 뜻을 정확하게 읽지 못하는 것 같습니다. 안타깝지만 또 뭐 패배한 사람 입장에서는 좀이라도 위안을 삼으려고 그렇게 하는 것 같습니다만은 더 이상 권위주의적으로 하지 말고 내 말을 들어라. 내 말을 듣는 시행이라도 해라. 이렇게 하는 분노 투표였고 권위주의에 대한 투표였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자, 지금까지 여러분 유익하셨으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고 알람 설정도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